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눈앞이 뽀얗게 보인다는 백내장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그냥 노안으로만 알고 계시진 않나요? 중년의 눈을 위협하는 백내장 원인부터 치료까지 꼼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안과 전문의 이재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안, 백내장 어떻게 다르죠? 두 질환 모두 노화와 관련이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카메라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요. 선명한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의 줌 기능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줌 기능이 고장나면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없겠죠. 눈도 줌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노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가 오래돼서 뿌옇게 변하면 사진을 찍어도 흐리게 나오겠죠. 네.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백내장은 아닌지 확인부터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증상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네. 40세 이상의 나이에서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 그리고 사물이 겹쳐 보인다. 밝은 곳에서 더 흐려지고 눈뜨기가 힘들다. 네. 근거리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 등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병원을 가봐야 되나요? 40세 이상의 나이에서 앞서 드린 시력 증상이 있으면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이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 외상이나 눈 수술, 염증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요.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도 원인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해도 그럴 수가 있나요? 염증 조절을 위한 다양한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 수정체 세포에 약물이 결합되면서 구조가 변형되어 혼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를 불가피하게 한 달 이상씩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기적인 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른 원인 있을까요? 당뇨병이나 자외선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 반응을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와 E의 결핍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만도 원인이 됩니다. 비만이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몸이 비대해지면 체내 산소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0대 이전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진단은 어떤 검사로 알 수 있을까요? 슬릿 램프라는 간단한 안과 현미경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왼쪽이 정상 수정체의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이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라면 거의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백내장 초기에는 침침함이 있다가 진행될수록 안개 낀다는 느낌이 점점점 심해지고 네.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백내장으로 진단되었다면 수술 방법밖에 없나요? 백내장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요. 시력 변화가 크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다면 백내장 진행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뽀얗게 변한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를 하고요.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안약으로 마취한 다음에 2.5mm 절개의 소절개로 이용해서 통증 없이 진행을 합니다.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 시간은 20분 이내로 가능하고요. 수술 후에 회복도 굉장히 빨라서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수술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각막 내피세포 수가 충분한지 측정기를 통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각막 내피세포는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내피세포 수가 적으면 수술 후에 각막 부종이 오래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신질환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어서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일 이상 중지해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의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꺼풀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치료한 다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꺼풀염이 어떤 거죠, 선생님? 눈꺼풀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염증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세균 감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눈꺼풀염은 치료 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는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은 빛번짐과 눈부심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의 대부분은 안구건조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심한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건조증을 치료한 다음에 수술받는
되는 것들을 권합니다. 당뇨병 등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입니다. 감염. 작은 절개창이 아무는 시기가 1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비비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눈에 외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격한 운동이나 근력 운동 등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면 또다시 수술이 가능한지요?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라식, 라섹 환자들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각막을 깎는 수술이고요.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이라 수술 부위가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는 라식, 라섹을 하신 분들은 각막 두께가 얇아져 있어서 백내장 수술로 정확한 시력 교정을 위한 과정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를 통해서 수술 후에 잘 보일 인공 수정체 도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수술 후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수정체가 깨끗해지면 혹시 시력도 교정이 되나요? 교정이 됩니다. 다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에서는 원거리를 교정하기 때문에 근거리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되고요. 심한 난시가 있을 경우에도 교정 안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 후에 안경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 혹시 있을까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모든 거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비보험이라서 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초점과 다초점이 근데 뭐예요, 선생님? 왼쪽이 단초점 인공수정체이고요. 오른쪽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인데 단초점은 하나의 초점만 맞출 수 있는 거고 먼 거리를 잘 보이게 하면 근거리는 안경을 써야 되겠죠. 반면에 다초점은 2개 이상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서 모든 거리가 잘 보이게 돼서 수술 후 별도의 안경 착용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난시도 함께 교정이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난시는 상이 겹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교정할 수도 있고요. 노안 수술과 동시에 교정도 가능합니다. 백내장은 한번 수술하고 나면 다시 재발하진 않을까요? 수술 후 인공수정체 뒷면 훈항에 혼탁이 오는 후발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를 통해 훈항 혼탁을 한번 청소해주면 바로 시력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는 재발 우려가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훈항, 훈탁? 훈항은 뭐예요, 근데? 기존의 수정체를 둘러싸는 얇은 막 중에서 뒤쪽에 있는 막을 말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훈항은 인공수정체를 지지할 조직으로 남겨놓는데요. 이런 훈항에 다시 혼탁이 진행되는 것을 후발성 백내장,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백내장의 재발이라고 하죠. 백내장을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있을까요?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노화 방지를 위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황색 채소나 비타민 C, E 등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나 비만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오비스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